네, 오늘은 증여 없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10억 원 전액을 제가 증여받았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세부적인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때 증여세가 얼마죠? 2억 2,500. 정정당당하게 내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싶지만 이 2억 2,500짜리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면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결국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다더라. 10억을 주고도 한 푼도 안 낸다더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없는 거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볼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저한테 1억 원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은 전액 빌리는 거죠. 이 1억 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저는 돈 한 푼 없이 10억 원짜리를 살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 신용대출 1억 원이 나와줘야 되겠지만. 이때 아버지한테 빌리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무상 원칙적으로 아버지한테서 나한테로 계좌이체가 됐다면 이거는 증여로 봐요. 근데 예외적으로 차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자를 드려야 되겠죠? 얼마의 이자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자율이 상증세법에 나와 있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어떤 기준이 되는 이자율로서 나와 있는데 4.6%예요. 그럼 이렇게 적정한 이자율이 상증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죠. 5억을 받았잖아요. 4.6%, 연간 2,300, 매달 드려야 되는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190만 원이네요. 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매달 190만 원을 계좌이체해야 돼요. 뭐 꼭 매달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과연 내가 나의 소득 원천으로 그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아파트를 구입해서 누군가한테 임대를 또 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는 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차입금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차입금을 관리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은 그때의 증여로 봐요. 이 아파트를 취득한 그 시점에 이 차입금을 그럼 부인당하는 거잖아요. 이때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5억을 받았잖아요. 이때 증여세 8천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적발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적발이 돼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5년을 가정했어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고객 중에 5년 뒤에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5억을 받았잖아요. 저는 5년 전에 8천만 원, 4천만 원, 1,600만 원, 1억 3,600이네요. 5억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지금 봤던 것처럼 똑같이 계좌이체가 일어났지만 이게 차입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입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되나요? 꼭은 아니에요. 꼭 차용증이 있어야지 이게 차입이다 라는 건 아니죠. 지금 작성해도 될까요? 사실 빌리는 금전대차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구두로 약정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작성하면 안 될까요? 작성해도 되죠, 지금. 근데 그게 세무조사 이후라면 안 되겠죠.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이자에 대한 이체 증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계좌로 이자를 지급한 거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겠죠. 이런 건 어떨까요?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자 지급 내역이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많이 입금하고 적을 때는 적게 입금한 거예요.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인당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자를 지급할 금액까지 증여를 받아서 그리고 납부해도 되나요? 가능하겠죠.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후 세무서에 신고까지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소득세법상 이 원천 징수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국세청에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이게 차입이라는 거예요.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래요. 이게 만약에 명백한 답변이 가능하다면 세무서도 이렇게 적지 않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정리 잘해서 올려놨겠죠. 그만큼 어떤 정황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게.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와 이런 부분은 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 영상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절세 방법이 아닌 겁을 주시네. 고객 관리하시나요? 일단 제 고객의 99%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회계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회계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절세 방법이 아닌 겁을 주시네. 이상하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고지서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3억 원 이상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 한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분은 아니셨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게 그분 영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간혹 한두 분이 걸리잖아요. 그분들은 실제 생활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의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뭐 주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뭐 확률이 90%나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딱 3억짜리 증여세 고지서를 갖고 왔거든요. 2014년도에 증여가 일어난 걸로 보고 과세된 거예요. 얼마나 나왔냐면 1억 원 약간 넘게 나왔어요. 그분은 다행히 2017년도에 사실 미리 준비했던 내역이 있어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17년도에 그런 준비를 안 해놨잖아요. 1억 고스란히 납부하셨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